잘 보이실까요, 교수님?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수업 발표 주제는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과 제스처 레코그니션입니다.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이나 제스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AI 아바타 시점 관점에서 봤을 때 AI 아바타가 어떤 사람을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제스처가 그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을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 그리고 제스처 레코그니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퍼셉션 부분은 이제 퍼셉션과 언더스탠딩 그 레스포스의 부분에서 퍼셉션 부분에 해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스처나 액션을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의 그 관절의 위치를 토대로 저희가 그 제스처나 액션이 어떤 행동인지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즈, 이 관절의 위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어떤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의 이제 관절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를 통해서 그 관절을 추정을 하는 것을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지금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왼쪽에 어떤 이미지이고 그것에 대한 포즈를 추정하는 것이 오른쪽에 이제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절의 그 정보는 다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이건 자기가 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총 16개에서 한 20, 20개 정도의 이 관절 위치 정보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 자체가 가능해야 저희가 어떤 제스처나 액션을 인식을 해서 그에 대한 언더스탠딩 과정과 그 레스폰스 과정을 할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레코그니션은 무엇이냐라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왼쪽에는 GIF 파일과 오른쪽에는 어느 하나의 정지된 이미지의 사진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이제 뒤로 넘기라는 이제 동작을 액션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저희가 어떤 액션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지된 이미지에서는 저희가 프리딕션을 진행할 수가 없고 왼쪽과 같이 어떤 이 템포럴한 정보, 그러니까 시간적인 정보가 있어야 이 시퀀스를 가진 이 프레임은 이런 뒤넘기라는 동작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션 레코니션은 일단 비디오를 언더스탠딩하는 태스크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결국에 지금 현재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이제 스페이셜과 템포럴한 정보를 같이 고려를 해서 어 그것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액션을 레코니션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제가 이 액션 레코그니션을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그래프 컨볼루션, 그러니까 그래프가 뭔지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1, 2, 3, 4, 5의 숫자가 있고 이 매트릭스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흰색의 그림, 그러니까 색칠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어 1번 노드를 예를 들었을 때 1번은 지금 2번과 3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1번 행이 지금 1번 노드에 해당하는 그런 피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2번과 3번에는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트릭스를 지금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결국에 하나의 노드들은 결국에 포즈를 예로 들었을 때는 이 이 노드를 하나의 그 어, 시퀀스라고 줄 수 있고, 예를 들어 1번 시퀀스와 2번 시퀀스가 있을 때 이 시퀀스에 대한 그 유사성을 이 엣지, 선분을 통해서 저희가 어,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처 메이크스와 에드제이션시 매트릭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컨볼루션을 진행을 일단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금 그 보여드린 그 매트릭스 그림을 토대로 컨볼루션을 일단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한 다음에, 일반 컨볼루션의 마지막에 있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스테이지와 같게 이제 MLP를 통해서 마지막에 클래스를 이제 레이블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과정이라고 좀 간단하게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준비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공부한 그 이제 논문은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과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해서 어 이 그래프를 이제 이 그림과 같이 어떤 피처 공간에 있을 때 이 피처 공간에 있는 그 모션의 정보들을 이제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라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나 이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어, 이 모션, 이제 액션에 대한 정보를 레코니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일단 X라는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코더에서 이 인풋, 어떤 그 액션에 대한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한 것에 대한 이게 실제 그 인퍼드 intrinsic topology라고 해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어, 어, 되게 고유한 그런 정보를 이런 인코더를 통해서 저희가 이 논문에서 추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추출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을 조금 예로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B 오브젝티브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키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인포 GCN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노란색 부분이 이제 IB 오브젝티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안을 해서 이 액션 레코니션에 결국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에서 그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을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랑 같이 어, 그, 그 포인트 와이즈에 대한 곱셈을 통해서 어, 이 액션의 정보를 추출했다고 제가 말씀을 대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그림이랑 그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 이 그림에 대해서 그, 그 다음 설명의 그림인데, 지금 먼저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어, 이 리니어로 그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퀀스에 따라서 그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주게 된 다음에 그, 그 값을 이제 셀프 어테션과 그래프 컨볼루션으로 이제 넣어줘서 그것에 대한 계산을 시키고, 이제 MSTC라고 해서 이제 멀티 스케일 템포럴 스케일링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금 그 다시 한번 이 템포럴한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어, 그것에 대한 이 총 인코더를 통해서 나온, 그러니까 인코더로 이 모션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액션에 대한 시퀀스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공분산과 평균, 그리고 이제 오차를 이용을 해서 어떤 하나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 이 이제 KL 다이버전스나 이제 그런
어떤 두 분포 간의 거리와 유사성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학습을 시키는 것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마치게 되면은 마지막 단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 시퀀스에 대한 액션은 이런 레이블을 가지고 있다라고 어, 이렇게 아웃풋을 결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H라는 것이 어떤 이 모션의 시퀀스에 대한 그런 조인트와 어, 본 뼈의 정보가 들어가게 될 텐데, 결국에 어떤 일단 인풋이 들어가서 이제 셀프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션을 일단 진행을 한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겠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트랜스포머 구조에 있었던 그런 그 쿼리와 키를 이제 각각의 그 이전 스테이트 컨텍스트와 이제 곱해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돼서 이제 셀프 어텐션을 구하게 되고, 그 어, 이 셀프 어텐션과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자체는 이제 쉐어드 토폴로지라는 이거는 이제 그냥 에드제이전시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과 이제 셀프 어텐션을 곱하게 되어서 이 컨텍스트 디펜던트한 그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그것과 이제 기존의 인풋을 가지고 모션의 정보를 특징을 추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들이 일단 로스 펑션인데, 지금 위에 있는 것이 결국에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와 실제 값에 대한 그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나타나는 컴포넌트들은 인풋과 그리고 실제값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대한 정보 값들이 있는데, 지금 인포메이션 Z 어 커마 Y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Z랑 Y의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랑 Z랑 X의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리고 컨디셔널 Y가 기분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Z와 X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어 이제 맥시마이징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데, 결국에 이 밑에 거가 이제 이총 로스를 다 더한 것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MMD 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 KL 다이버전스와 조금 비슷한 형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분포 간의 이제 차이를 구하는 것인데, 이 MMD는 다른 논문에서 제안한 것인데, 어떤 피처 맵을 뽑고 그 피처 맵에 대한 그 유사성을 어, 계산하는 그런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지널 MMD 로스 그리고 컨디셔널 마지널 MMD 로스랑 그리고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을 다 더해서 이, 결국에 이게 하나하나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맥시마이징인데, 여기선 이 밑에 수식에서 보면은 밑에 수식 관점에서 보면 좀 미니마이징 하는, 전체 로스를 미니마이징을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인코더만 이용해서 어떤 그 액션을 레코니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인코더에서 나온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샘플링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그 소프트맥스 값을 이제 액션 레이블 값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NTU RGBD라고 해서 이 RGB에다가 이제 뎁스의 정보까지 들어간 그런 데이터인데, 60과 120이라는 이 숫자는 60개의 레이블과 120개, 그러니까 이제 60개 클래스와 120개의 클래스 총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제가 지금 직접 코드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는 일단 60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전면에서 측정한 것과 오른쪽 왼쪽에서 그쭉 45도 돌린 어, 그런 측면의 데이터와 그리고 완전 왼쪽에서 본 그 뷰가 다른 그런 총 이제
그 5만 6,880개 정도의 샘플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바로 다음은 이 논문에서 나온 그 결과인데, 결국에 지금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 그 결과를 낸 것이 다른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드의 그 그래프 컨볼루션보다 어, 일단 성능이 좀 더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어떤 그 이건 이제 데이터셋이 좀 양이 큰데, 그 데이터셋이 큰 양에 따라서 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처럼 폴드를 조금 나눠서 데이터셋 개수를 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것에 대한 이제 앙상블 메소드를 이용을 했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어 지금 오른쪽은 지금 이 왼쪽 두 개가 그 NTU-RGBT고, 이거는 그 UCLA라는 그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에서도 결과가 어, 다른 결과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온 이 결과를 이 점과 이 색깔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준 것인데, 지금 점의 세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조금 연하게 보이고 여기는 좀 세게 보이고, 그리고 동그라미의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 선의 굵기도 다른데, 결국에 원풋 점핑 같은 경우에는 이 인포 GCN이 이제 이런 동작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런 특징이, 결국에 그 어떤 하나의 발로 점핑을 할 때 결국에 머리와 한 발의 이 관계성이 있다, 뭐 이런 말을 논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그래프 컨볼루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이를 닦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이와 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이를 닦으려면 팔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어깨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그 주변 관계, 로컬에 관련된 그런 정보를 좀 비주얼라이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바타에서 적용을 시켜 어, 보려면은, 이제 그 많은 데이터의 양이 없어도 그 적은 레이블과 적은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그 동작에 대한 정보를 이 논문을 통해서 어, 학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논문을 제가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기 뭐냐, 이제 GCN이 이제 여기에 도입이 되고, 예, GCN이 이제 또 그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예, 지금 아까 맨 마지막에 그치, 요 예제가, 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트랜스포머가 왜 도입이 되는지를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응?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를 설명을 할 때, 네, 이 그림을 옆에다 놓고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네. 가지고 텐션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아, 트랜스포머를 갖다가 이제 도입하게 대한 그런 이유가 이제 모티베이션이 생기는데, 예, 응? 그렇습니다. 그냥 트랜스포머가 있고 어쩌고 막 이렇게 아, 어텐션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예제를 가지고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놓고 트랜스포머에서 지금 인풋은 요거고 이렇게 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GC 저기 뭐냐 그래프 그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각각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저기 스켈레톤이라는 걸 먼저 추출을 해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켈레톤하고 그다음에 그 관절 포인터하고 같이 네, 해서 그 GCN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퀀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지. 맞습니다. 예, 응? 예, 근데 지금 아까 보니까 뭐 GCN에서 뭐 어쩌고 저기 예, 제가 좀 그림이 있긴 있었는데, 응? 예, 이 음, 부분이, 그렇지. 아니, 이 그렇지. 부분, 여기 뭐 예, adjacent matrix 있고 뭐 그런데 예, 갑자기 또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feature 맞습니다. matrix 이런 것도 없어지고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네, 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버롤 스트럭처도 그렇고 여기 잠깐만. 그래서 이게 이제 GCN이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GCN에 대한 어떤 방법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저기 뭐야 트랜스포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 셀프 어텐션, 예, 셀프 텐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 MSTC라는 앞쪽에서 예, 그래 여기로 그럼 들어가게 이전 됩니다. 슬라이드 한번 다시 봐봐 그러면 여기 인코더 부분이란 말이지, 그렇지? 예, 맞습니다. 어, 인코더가 그 저기 어, 네, 오케이, 트랜스포머 부분, 네, 그렇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좀 연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약간 다음에 예, 각각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뭐 얘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전반 큰 그림에서 흐름은 괜찮은데 네, 서로 이제 이 스토리 플로우가 네, 스토리텔링이 네, 연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해를 거의 못했어요. 네, 응?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발표할 때는 나머지 이 대표 의식을 가져가지고 네, 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잘 설명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게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이제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어떤 플로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해서 네,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준비를 네, 좀 더 네, 음, 플로우를 더 챙겨서 발표를 그렇지. 해보도록 특히 하겠습니다. 네, 특히 아까 그 저기 그 예, 트랜스포머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맨 끝에 그 그림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런 네, 아,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든지. 그래서 네, 이 지금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서 네, 각각의 여기서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다. 그 그림 네, 가지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결국 이제 이 그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맥 우리가 이제 랭귀지 모델을 할 때 이제 문맥을 갖다가 강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문맥이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네, 하는 거를 이제 아까 그 마지막 그림에서 예제를 네, 가지고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인팅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 제가 그 부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오케이, 나는 됐습니다. 또 다른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8페이지 가시면은 일단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 GCN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리드아웃도 그냥 그 NLP처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프에서 이제 네, 그 토폴로지를 다 이제 정보를 포함을 해서 그거를 이제 플리 커넥티드에 넣을 수 있도록 네, 그 매트릭스를 아예 형태를 바꿔주는 작업이 리드아웃인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 컨볼루션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10페이지 가시면은, 네, 아, 11페이지네요. 예, 네, 그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하고 그 셀프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션하고 혹시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이 밑에하고 여기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여기하고 여기요. 그래프, 아, 설명이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라는 것도 따로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여기서 제안하는 셀프 어텐션 그래프 컨볼루션하고 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알겠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프 어텐션 네트워크가 뭔지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프 어텐션. 네, 좀 다르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그리고 이제 11페이지에서 계속 보면은 네, 그 어드전시 매트릭스가 SAGC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MSTC를 한번 건너올 때 네. 여기서 어드밴스 매트릭스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게 좀 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SAGC하고 MSTC가 여러 레이어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그 토폴로지가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지 않고 뭐 중간에 리드아웃돼서 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MSTC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컨볼루션 네트워크라서 네, 맞습니다. 아마 예, 그 그냥, 어디전시는 그대로 냅두고 네, 그 피처 매트릭스만 아마 컨볼루션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논문에 언급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코더를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 Z를 최종적으로 생성을 하잖아요. 네, 이때 그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하나요?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하나요? 어, 아니요. 샘플링을 그냥 Z를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네네, 그때그때 하는 걸. 이거, 그때그때 얘랑, 어, 얘랑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평균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랑 이제 기본 그 가우시안 분포에서, 어, 뽑은 그 입실론이랑 엘리먼트 와이즈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그 평균을 더해서 이제 샘플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정한 디스트리뷰션도 가우시안이라고 따라간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추출이 되고 추정한 그 미나거 공분산도 그 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얘가 다 따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예, Z를 샘플링을 한다는 거죠. 네.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VA 쪽에서는 리파르메테이션을 하는데 얘가 네, VA하고 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혹시 리파르메테이션을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Z를 네. 그때그때 샘플링해서 학습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논문에서 보기로는 그때그때 샘플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서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 어텐션 맵을 사실 추출을 한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느 단계에 어느 레이어의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징 시킨 건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논문에도 없어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 네. 이게 이, 어, 예, 네, 네, 아마도 인코더의 어딘가에서 이 맵을 뽑아가지고 비주얼라이징을 시켰을 텐데 그게 어딘지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파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좀 더 자세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